정말 한양대가 가고 싶다. 그러면 정시가 제일 확실하고요. 논술은 내가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해서 도전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다 수능 공부하느라고 학통하고 기하가 약합니다.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논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양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없고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반면 이거 로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참 묘한 전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가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가장 적합하게 출제하는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점점 문제가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의 합격자 논술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학과가 융합전자공학부고요. 10명 이상을 뽑는 과는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기계공학부, 자연계열에서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명공학과나 유기단노공학과는 3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빡센 전형 맞고요. 대학 입시를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라고 하는 교육부의 정책 때문에 논술 전형을 점점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5학년도에 고려대학교가 다시 논술 전형을 부활시킬 만큼 논술 전형은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의예과 논술을 없앤 이유가 단순히 논술만 가지고 의예과 학생을 뽑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의예과 논술은 없앴지만 자연계열에서 요구하는 학업 능력을 수학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양대학교 논술 시험은 상당히 좋은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논술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한양대학교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양대를 적극적으로 도전할 친구는 중경외시의 대학을 다니면서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 합격할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나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주로 하기보다는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성균관대와 같이 최저가 타이트한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성적이 되는 학생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와 달리 수능 시험이 끝나고 약 9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하면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논술을 많이 가르쳐 왔지만 이 수능이 끝나고 집중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기가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양대학교 논술은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하냐면 수능 성적이 한양대학교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그런 친구들만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능을 잘 봐야 이 논술 전형도 보러 가냐 아니냐의 싸움이 되겠죠. 물론 한양대를 지원해놓고 가채점 결과를 돌려보니까 한양대 이상의 대학을 갈 정도의 성적의 친구라면 굳이 논술 시험을 보러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논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능과 수학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이 논술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논술 점수가 90%고 10%를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학생이 맞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출결하고 봉사활동 등을 참고해서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학교생활에 불성실한 학생들을 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10%는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출제 범위는 수학원, 수학2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한양대학교 논술시험의 합격 컷이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에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많이 떨어진 이유는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확통하고 기하를 공부를 안 한 자연계열 친구들이 확통하고 기하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점수가 많이 하락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양대학교 논술에 올인하기에는 위험이 크죠. 그래서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확률과 통계와 기하의 경우는 개념만 익혀놓고 수능이 끝난 다음부터 문제풀이를 들어가시는 것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연계열 수리논술 문항 난이도 분석 의견을 보겠는데, 이 의견을 주신 두 분 다 고등학교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출제 및 검토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출제 범위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공지가 되어서 학생의 선택 과목에 따라 한 과목의 출제 문항이 치우치는 경우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선택하는 수학원, 수학2 위주로 문항을 고르게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견 때문에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에서는 수학원, 수학2에 좀 더 치중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6월 달에 실시되는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의 논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4학년도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에서 논술 가이드북도 만들어서 중앙대학교처럼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표를 정리를 했는데 시험지가 오전, 오원, 오후 각각 달라요. 그렇다고 정시처럼 입결이 높은 학과가 어려운 문제를 풀고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과대학도 아침에 보는 대학, 오후원에 보는 대학, 오후에 보는 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연과학대학도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느 과를 선택할지도 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원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공이죠. 이 컴공을 집어넣는 학생들이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이런 입결 자체를 보고 여기가 높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낮으니까 다음번에 여길 써야지,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이때 들어갔던 학생들의 점수대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 외에도 운이 크게 작용을 해요. 따라서 이왕이면 가장 많이 뽑는 과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은 이유가 3명 뽑는 거에 3등보다 15명 뽑는 거에 15등 들어가는 게 몇 명이 지원했냐를 떠나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부를 보면은 67.12가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낮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러한 풀이를 검색을 해보시면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풀이를 보지 않아도 수학 실력이 2등급 이상을 맞는 친구들이라면은 한양대에서 발표한 예시담화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저랑 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전의 경우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문제입니다. 수학원, 수학2 미적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 주어진 1번 문제는 많이 익숙한 유형이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풀어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3번 문제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양대학교 논술은 90분이죠. 그래서 이 큰 유형 1번과 2번의 경우 각각 45분씩 풀어야 되고, 큰 문항에서 3문항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당 산술적으로는 1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 70분 동안 다 풀고 20분 동안 정리를 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만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2번의 경우 1번 문제는 수열과 적분의 결합, 문제는 2번하고 3번이었습니다. 확통 문제가 추정과 이항문포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오전에 본 학과에서 건축학부를 지원한 친구들이나 원자력공학과 이렇게 80점대를 맞은 학과를 쓴 친구들의 경우는 확통의 준비가 나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통이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 3번 문제의 경우는 예전에 사관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알고 있었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5.1 문제를 보면요. 문제 1번에서 3번을 증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깎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문제가 공간도용에 대한 정사형이 나오고 2번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3번 문제에서 이항 정리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특히 3번이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확실히 5.1 문제가 어려웠죠. 그래서 보통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과는 상당히 높은 합격 점수를 갖고 있는데 2023학년도의 경우엔 64.41이 합격할 컷일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2의 경우는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과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다른 곳보다 높은데요. 특히 융합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많이 뽑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컷도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1번 문제의 경우 이항계수와 등비수열 시그마를 결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통이 약한 친구는 1번 문제부터 버거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번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눈에 익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O2도 문제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한양대학교 논술을 2015학년부터 강의를 해왔는데요. 점점 문제가 쉬워지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과목과 과목 간의 융합 문제가 난이도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대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수학원이랑 확통, 미적기랑 기하 이런 과목끼리의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에도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양대는 계속 오전, 오원, 오투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시험을 응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전 문제가 가장 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뽑는 인원이 적고 한양대 시험을 보는 날이 세종대학교 시험을 보는 날과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세종대를 응시하고 한양대로 넘어와서 한양대를 응시하는 그런 상황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두 학교는 이동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하루에 2탕을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양대가 가고 싶다. 그러면 정시가 제일 확실하고요. 논술은 내가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해서 도전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다 수능 공부하느라고 확통하고 기하가 약합니다. 기하 선택하는 친구들은 미적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합격 컷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논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능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살짝 모자르다 싶을 때 한양대학교 논술을 도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수학을 잘하면 논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학을 잘하는 건 정말 유리합니다.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도 다시 논술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공부 많이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한양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또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